안평대교 있는데 그쪽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옛날 조선조 초기에는 안평대군의 아지트였어. 그 한강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서 배 띄워놓고 뭐 중국 사신도 대접하고 하여튼 뭐 띵까띵까 살다가 세조그 간접으로 인해서 이제 안평대군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세조가 그 안평대군 집을 이제 담담정이라고 해서 담담정 정자인데 그거를 누구한테 줬냐면 신숙주한테 쫙 줬어요. 그래서 계속 신숙주 집이었었어요. 그 후손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에 와가지고는 그 조선 총독부가 있잖아요. 그 총독 그 다음으로 총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무콩감이라는 사람인데 일본 그 집이었어요. 일본 사람 집. 그 집이었다가 이제 흘러서 그 일제 강점기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1947년 얘기니까 2년 후.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기 이승만이가 잠시 살았어. 2개월. 근데 거기에서 이승만 암살하려는 모의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화장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화장 와서 이승만 입장에서는 운이 컸어. 그때부터 이제 재헌 후에 거기 의원도 되고 재원 의원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래갖고 길지예요. 그러니까 이화장이 그 이승만 입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4.19 혁명 나고 나서 이제 하와이로 가기 전에 이 집에서 잠시 좀 있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화장에 누가 사냐면 이따 이제 가서 얘기 드리겠지만 양자가 3명 있었어요. 이승만한테. 그 이따 가서 설명하지만 마지막 양자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부인하고 같이. 그래서 프란체스코 이승만 이제 세상을 뜨고 프란체스코가 여기 오래 살고 그럴 때 그 양자 부부가 그걸 다 케어를 해줬어요. 그 부인 이분이 이인수라는 분인데 이인수 그 부인은 그 전에 중앙일보 뭐 스위스 특파원도 하고 하여튼 그 언론계 출신인데 하여튼 그분 지금 둘 분 다 살아 계신대요. 그래서 하여튼 이따 가서 이제 더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하여튼 이승만이 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부남장 무슨 그다음에 부남장 그다음 납부장 2개월 그리고 여기는 한 1년째 못 되다가 이제 하여튼 저기 대통령이 됐어요. 하여튼 이승만의 행적은 우리나라에 와서 4군데 나중에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기가 이제 이게 방송통신대학인데 바로 옆에 그 역사관이 있거든요. 이 건물이 옛날 최초 건물이었어요. 조선 무슨 시험하고 랩 같은 그런 거고 여기가 공업 전습소, 이거 공업 전문학교 뭐 그런 성격이었는데 나중에 흘러서 이제 방송통신대가 됐죠. 그래서 이 방송통신대는 국립이에요, 국립. 우리나라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인맥이 가장 좋은 대학이 서울대가 아니에요. 졸업생 수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평생 학습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대학교 갔다 하더라도 다시 나이 들고 그러면 이제 여기 구하고 내 친구들이 여기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 방송통신대학 그 인맥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아요. 한마디.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한맥이 여기가 제일 좋다고? 한강 하면 아니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72년에 서울대 부설 그러니까 평생 학습 그 교육대학으로 시작을 했다가 80년대 초에 와서 이제 서울대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정식 방송통신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 캠퍼스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이나 이제 외국 그런 데도 그 오픈 대학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학위 없어도 들어가고 뭐 굉장히 그 심사가 시기가 어떤 시기? 근데 오픈 대학인데 영국에서 처음 그게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가 뭐 누구 말에 하면 이게 여기가 두 번째래요. 두 번째. 하여튼 72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벌써 한 50년 역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지금 역사관에서 가면
옛날에는 좀 대차게 해놨는데 교수를 별로 안 했어요. 실적만 보고 아, 저기도 붙여야지. 가는데 저기도 붙여야지. 이 과장으로 가는 길에 그 석양루라는 그 옛날에 그 인평대군이라고 있었어요. 안평대군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맨날 헷갈리는데 인평대군 집이 있었어요. 저기 그 인조의 셋째 아들 집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때 대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녕대군, 근데 마지막 대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대군이 인평대군이야. 근데 아주 조선 후기에서 봐도 청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처럼 성공하고 그때는 대군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있으면 이제 그걸 이어받을 사람은 이제 세자라고 그러잖아요. 패자. 근데 패자 말고 왕 속의 다른 아들들을 대군이라고 그랬거든요. 대군. 근데 조선시대 전체로 봐서는 한 300명 정도 된대요. 그한테 인평대군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효종의 동생이에요. 효종의 동생. 근데 그게 이제 이쪽이 있어가지고 석양을 본다고 그래서 석양이고 이 양쪽 건너편 쪽에는 효종의 옛날에 공인대군이잖아요. 공인대군 집이 있었어요. 거기는 집이 조양루야. 그러니까 저기 동쪽이 보인다는 사실에 이제 시야로 본다는 조양루고 서로 이게 굉장히 친했대요. 굉장히. 무슨 소현세자. 소현세자 있고 공인대군 있고 인평대군 있고 이제 하네요. 근데 소현세자는 청나라 이제 골고루 갔다가 나중에 이제 인조를 되게 이제 좀 나쁘게 했잖아요. 이제 나라 개방하고 어쩌고 그리고 청나라를 좋아했거든. 이 소현세자가 그러니까 인조가 죽여버렸잖아요. 부인하고 같이. 그래서 지금 근거 있어 증거? 왕이 오늘 여기 가져가는 그 인평대군하고 친해가지고 계속 케어를 잘 해줬어요. 하여튼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역사관 한국 방송국시대 역사관에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갔다가 여기가 일단 조선정부 중앙시험소 공사 건물이고 이 건물하고 이게 정면이구나. 이게. 뭐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좀 고치고 있네. 얼마 전에도 수리 중에서. 하여튼 평생교육 우리 이제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한 곳이다. 방통대 역사관. 그리고 원래는 저 안에 이제 그 역사관 이제 여러 가지 전시 시설 따로 있었는데 열어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있다. 스쳐 지나가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전북 총동문회 그러니까 졸업자 수가 제일 많은 대학은 제일 많이 되지. 총동문회 와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여기 방통대를 나오면 신통방통이 돼요. 신통방통. 우리 김민주 교수도 방통대 나온 모양이지? 신통방통 하잖아. 여기가 본부예요. 그리고 방송대학이 수업을 참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채널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방송돼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
오이엔 방송대학 거기서 저도 몇 번 나가서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시설은 굉장히 잘 해놨어요. 왜냐하면 방송통신대학이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방송 시설이 잘 돼 있고. 여러분 케이블 채널에 OUN 그거 보면 하나 있어요.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 지금 인사해 지금. 그 저희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 어떻게 사단법인을 만들겠다고라? 그러면은 어? 아니 사단법인을 만들겠다고? I think so. 아니 해봐. Absolutely. 지금 이제 다시 지금 큐. 어떻게 한다고? 사단법인을 만들겠다고? 물론 of course. 그다음에 I think so. 어떻게 해서 Absolutely. 평생 교육기관도 그게 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겠다고? 하여튼 증거를 남겨놨으니까 잘 추진해봐 한번. 해야 되겠네 진짜. 그래서 프린스는 그러니까 프린스 중에 뭐 왕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프린스 하면 왕이 안 되는 사람을 얘기해 보통은 왕자. 저는 왕자라고 그러는데 왕자가 맞긴 맞죠. 하여튼 셋째 아들 임평대부였고요. 근데 임평대군이 그러니까 효종이 살았을 때까지는 저기 임평도군이 있었는데 임평도군이 먼저 죽었더라고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아들이 셋 있는데 그 셋이 다들 나중에 좀 광탱하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다 연못지에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사그러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조가 그 후손들을 한 명을 이제 해가지고 봉사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조상 제사 지내는 사람. 하여튼 그 사람은 이제 하나 후손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또 다시 떴는데. 그 사람의 손장과 증손자가 누구냐면 남연군이에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이라고 해. 저쪽 그 아산 그쪽에 뭐 도굴 사건 났잖아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남연군, 그러니까 흥선대원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이제 파서 된 거거든요. 근데 오페르트가 독일 사람인데 왜 그걸 아시는가요? 천주교 천. 부작품이 있을 때 뭐야. 그리고 차차차차. 부작품을 이제 차차. 자치를 해서 이제 조선 왕 거기하고 딜을 하려고 그랬어. 딜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별로 나오질 않고 뭐 이미 도굴됐다고 그런 거. 아니야 회치돼 있어가지고 못 봤다고 그러대. 이게 저기 거기 회치는 아니고 굉장히 회치. 무겁게 닦아라 그런 말도 있어. 하여튼 그래서 이 임평도군의 손자가 대원군으로 갔어요. 그렇죠. 대원군 자식이 고종이고. 그건 끝발나는 집안이네. 그러니까 임평도군의 후손이 우리나라 조선 말기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 임평도군이 중요한 인물이죠. 중요한 인물인데 왜 이렇게 돼 있대? 살아남아서 있었던 모이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어도 자식들은 살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입니다. 첫. 하여튼 임평대군이 하여튼 흥선대원군 고종순종하고 이게 직계다. 근데 왜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금년대원군이 이런 데를 갖다 좀 어떻게 해놓지 않고. 아니 이게-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개인한테 하여튼 팔려가지고 이런 건물도 세워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뭐 조금 더 좋아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몇 대까지 왕족으로 인정이 됐나요? 그거 뭐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소관이 뭐 저기 저 효령대군의 16대 손이거든요. 그래서 왕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내려가면 효령대군의 16대 선. 정확히 몇 대까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효령대군이구나. 네. 그럼 우리 집 사람도 왕족인데 효령대군이 그러니까 효령대군. 왕족과 효령대군 호전. 19대 손? 그 정도 되시나요? 몰라. 그 족보가 진짜 족보인지 산 족보인지 몰라. 효령대군 이시거든. 효령대군 파거든. 아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6.25 때 그 하도 많이 종로 감리교가 내가 있네. 난 몰랐네. 종로 감리교가 제가 종로교가 유서 깊은 교회잖아. 감기요. 아 진짜 유서.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유서 깊은 교회.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개인한테 팔렸어요. 근데 그때 팔린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평대군 집이 이제 나중에 돼가지고 뭐가 됐냐면 왕이 이제 현재 왕이 있으면 왕의 그 관을 미리 만들어 놓고 보관을 하잖아. 그 보관 장소로 여기가 쓰였어. 이 장소. 장생관이라고 장생관. 근데 그 장생관을 했는데 순종이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잖아요. 몇 년에 죽었죠? 60만 세 사건 난 게 순종 죽을 때 된 거잖아요. 192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조선을 병합을 했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순종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관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생원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민간인한테 팔아버렸어.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이제 막 만들어진 거야. 장생관. 하여튼 장생관 마지막 그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너무 궁궐 같으네. 그러네. 궁궐 같아. 근데 개방을 안 한다고. 안 한다고요. 저기 써 있네 이화장이라고. 근데 왜 안 할까? 그런데 어렸을 때만 건설 잠깐 하고 서울에 와서 양양대군 그쪽 집안 이쪽으로 몇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서 했더라고. 어려서부터. 원래 그러니까 뭐라고 나 학령이 아닌데 1년 먼저 막 그런 하는 게 있잖아. 그런 것부터 시작해. 서울 명성, 그러니까 한양 명성 뭐 5곳 뽑는데 이쪽 낙산 이 지역이 이하장 지역이 세 번째로 있겠죠. 첫 번째가 삼청동, 두 번째가 인왕동에서 인왕산 아래, 세 번째가 이렇게 쌍계라고 했는데 쌍계고 여기가 세 번째로 하고 해서 근데 이 집이 무엇이 됐냐면 이쪽도 신숙주하고 후손이 거기다가 이화장을 지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백꽃들이 많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이화정이라고 정자를 지었고 그것이 흘러 이화동까지 지금 이제 오게 된 거죠. 유엔기가 있네. 유엔기. 왜 유엔기가 있지? 이게 유엔사 건물 아니야? 거기서 샀나? 근데 이 전주인이 1987년에 조각당을 지었대요. 거기에다가 그게 8월 15일 날 보통 때는 오픈 안 하고요. 왜?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그 하얀 건물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지금 양자 부부가 사는데 이민수 부부. 아, 팔아요? 네, 현재는. 근데 집이 참 독특한 집이네요. 모양이 저는 일본식이다. 독특한 모양인데 찍어야겠다. 근데 여기 관리는 없는 모양이. 그 부부가 관리 아니야 여기 관리인 있을 거야. 아니 거긴 저 위에 산대잖아. 아니 여기 사는 요거 흰집 이흰 집? 그래. 여기 누구 어떠 요 아저씨 흰집. 왔다 갔다 하시던데. 아 누가 왔다 갔다 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밖에서 이렇게 보고 아, 있으니까 저 뭐- 누구 쳐다보시고 우리는 리모진 그- 건물을 잘 안 짓거든요. 그러면 저희 뭐 정사각형 건물이잖아. 우리 직사각형 건물이지. 신하들이 원래 있었구나.
사라져버리고 두 번째 방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기분이 나중이니까 거기는 그 사회도 터지고 나서 이제 자기 가족 다 자살하고 됐잖아. 그래서 양자가 없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하와이로 이제 기약 유배를 갔잖아요. 근데 아들이 하나도 없잖아. 유배라고 표현하시네. 망령. 아니 그래가지고 저기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 프란치스 체스카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승만을 이제 존경하는 한 사람이 한국에 가서 그 양녕대군 그 집에 가서 양자를 하나 뽑아달라. 근데 그 양자의 조건을 몇 가지를 쫙 했대요. 물론 이제 양녕대군 파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승만이가 16대 손이니까 17대 손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아들 관계가 되니까. 한결이 따로. 그리고 이제 결혼 안 한 총각이어야 된다. 그리고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생활을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당시 30살 되는 이제 그 양자를 뽑았는데 뭐 굉장히 만족했대요. 그 이승만도 그렇고 프란체스카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그 이걸 이어받아서 이집트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양자 그거는 이제 입적을 잘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아, 그 양자 입적이 언제라고요? 언제 대통령 1962년쯤에 저기 양자로 입적을 했어요. 여기가 뒷문이에요. 뒷문. 그리고 저게 본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승만은 저 집에 살았어요. 누가 저기 있어요? 이승만. 62년이면 하와이 있을 때. 하와이 있을 때 그때 입적을 했다고 양자를. 저기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자기들끼리 이제 뭐 할 때 포럼도 여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 들어갔다 왔다 뭐 그래가지고 페북에도 올리고 막 그러는데 이건 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검색해봐. 이 화장은 언제 오픈하나? 응? 검색해보라고. 이 화장은 언제 오픈하는지 검색해보라고. 경천이네 이거는 이제 하늘을 우러 받들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 말을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겨놓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뭐 쉽지 않고요. 하여튼 여기가 소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기 가면 여기서 안 보는데 가위가 또 있어요. 이불 넓적한 거.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높게 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의 호가 뭐죠? 우남. 근데 왜 우남으로 지었을지 잘 모르시죠? 뭐 동네 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황해도 평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살다가 나중에 이제 살았던 곳이 후암동에 살았어. 근데 후암동에 그 후암동 옆에 도동이라고 있거든요. 도동 삼거리 뭐 있고 그래요. 도동 안에 그 우수현이라는 그 조그만 언덕이 있어. 응? 우리 옛날에 컬처클에서는 그때 갔어요 사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 우수현에 살았는데 우수현의 남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남이야. 그래서 우남. 그러니까 이게 용산구 도동, 후암동 그쪽하고 연결돼서 우남이라는 호가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확실해요. 그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김민주가 나중에 호를 정한다. 그러면 용산구에 살아서 남쪽이니까 용남이다. 언명령을 이상한 여태가 잘 발휘해. 아, 기억을 하라고. 절 마크가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옛날 여기 절이 있었던 것 같잖아요. 저거 저 뭡니까 저 계단을 돌로 팠던 자국이 남아 있고 그러는. 남 무슨 산데? 오른쪽 남 호사. 남 호사 되는 게. 뭐가 좀 왜냐면 옛날 여기는 덕분 자리 같아요. 이 바위가 굉장히 큰 바위야.
나무함이 거기 나무함이라고 써 있네. 써요. 남자 나무함이가 써있지. 파면은 나올 것 같다. 그 해봐 한번. 진짜 이게 큰 절이었구만. 저기 아래 절표시가 나와 있네. 예, 절표시들 있죠. 근데 나무 호상은 점령 남자에다가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6.25 전쟁을 터졌을 때 북한군이 이제 서울에 진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 이 대통령 집이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행동이들. 그래서 북한군의 본부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V8 수복하면서 다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공산군이 올라갈 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싸그리 죽이고 갈 때. 특히 여기가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교수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 당시. 이제 데리고 가자고 그랬겠지 물론. 그러다가 이제 저항하니까 가지고 하여튼 거기가 싸군 데가 어디냐면 전번에 우리 그 장면 거기 가르멜 수도회라고 갔잖아요. 저기 그 카톨릭 대학 거기 언덕 조금 올라가는데 거기서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홀. 하여튼 거기. 기념사진 하나 찍읍시다. 네. 뭐 단체. 이 화장 가리지 마시고. 이화장마다 돌아가서 무립청하고 인왕 다음에 쌍배. 좋아.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뭐 들리겠습니다. 사실 얘기하고 있는데 마포장 거기가 이제 담당점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안평대군 그 거처였는데 이제 그 태조가 개위정난하고 나서 이제 신축주한테 줬잖아요. 근데 여기도 신축주한테 줬더라고. 그쪽 땅을. 그래가지고 이 서울의 주요 건축이 다 신축주하고 관련됐어요. 하여튼 신축주의 그 손자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여기다가 그 낙산 여기다가 그 이화정을 만들었대요. 정자를. 그러면서 이게 이제 거처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가 뭐 쌍계정이라고 한 거 보면 여기 물도 흘렀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랬겠죠. 여기 낙산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낙산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광화문 얘기할 때 한양에는 그 내사산이 4개가 있고 바깥으로 외사산이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에 4개 산을 다 연결한 게 지금 한양 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악산 그 백악산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 그리고 인왕산 서쪽에, 동쪽에 낙산, 남쪽에 남사. 이게 이제 내사산인데 높이를 보면 여기가 제일 낮아요. 그 북악산 저쪽은 하여튼 300 얼마고 남산은 240인가 그러고 인왕산은 거의 그 백악산하고 비슷하거든요. 340 정도. 여기가 124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풍수지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 동쪽이 약한 거야. 그래서 이 동쪽으로 이게 뭐가 많이 쳐들어올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저기 비보. 그러니까 그 구조 관점을 이제 뭐 한다 해서 이제 쌓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 낙산의 원래 이름이 타락산이었더라고. 타락산. 근데 타락이 돌골 말로 돌골 있잖아요. 그쪽 말로 우유란 뜻이래. 우유. 뭐 그런 말 있다. 타락. 타락수. 타락주. 쓰고 있어. 또 있던가. 타락주. 근데 우유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타락으로. 근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기가 부족하니까 우유를 먹여서 좀 기가 세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타락이 처음 만들어졌다. 타락다. 그 중에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사가 빠져서 낙산이 되고 이제 낙이 또 이게 낙타 등 뭐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현재는 한자가 낙타하고 관련되는 낙이에요. 이게 한자 앞에 말마 있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또 서울에 이제 성이 4개 있잖아요. 남대문 뭐 돈이문 등 해가지고. 근데 여기만 옹성이 있어. 그러니까 문이 그냥 동대문에, 아니라 이렇게 막아놨잖아. 한번. 동대문에. 동대문에. 근데 그 옹성이
여기가 이 동쪽이 약하니까 이걸로 좀 비보해라. 그래갖고 그걸 막아놨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일제가 이제 전차길 만들면서 청량리에서 여기 시내로 오는 거 할 때 그 옹성을 다 부숴버렸잖아. 왜냐면 옹성이 있으면 이제 이 장애들이 막는다 그러지. 그리고 또 하나는 동대문 그쪽에 DDP 있잖아요. DDP라고 있죠. 동대문 프라자. 근데 그쪽이 보면 조금 높거든요. 근데 일부러 거기를 높게 했대. 그러니까 평지로 안 만들고. 그리고 이제 청계천에 자꾸 이제 흙이 쌓이면 이제 준설을 했잖아요. 그 준설을 해서 DDP 그 자리에 자꾸 높였대.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광화문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었죠. 거기 광화문 거기에 원래 산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일부러 거기다가 청계천 준설하면 흙을 쌓아서 일부러 그 관악산의 불 기운이 이제 못 오게 했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풍수지리 관점으로 막 모든 거를 다 한 거야 옛날에. 지금은 뭐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지금도 뭐 사람들 많이 믿으니까 그리고 풍수지리는 사람들이 믿으면 진짜 그렇게 돼. 그렇잖아. 왜냐면 이게 좋다. 우르르 도로 사고 그러면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 그러면 더욱더 좋은 지역이 되는 거야. 오늘 양재학급 박사가 안 왔네. 오늘 아니죠. 양재학급 박사가 안 와가지고. 생각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잠깐 여기 그거에 저기 잠깐. 하나로다가 저기 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다 세 개인데 여기가 약하다고 그래서 흥인 지문. 문자 그 얘기 제가 예, 했는데 그 흥인 지문하는 지자 있잖아요. 이게 용트림 한다는 걸 의미래. 지자가. 그래서 그거 맞아. 그거 내가 빠뜨렸는데 그 흥인 지문이라고 한 것도 이 낙산이 낮아서 그거를 비보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조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기에 재밌는 보충 게 설명한대. 있는데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흥인지문은 이 갈지자를 썼잖아요. 근데 이름에 갈지자가 들어가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방금 그 갈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항상 승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앞에 산이 있고 밖에 이제 그 뭡니까 관악산 우리가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르산이라고. 그러면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불을 먹는 동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해태가 양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물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지와 남지를 파가지고 그쪽에다 세운 거예요. 지금 어디냐면은 바로 아니 거시기야. 남대문 바로 옆에 지금 삼성 건물이 있는 데는 남자예요. 거기 가면 있는데 있어요. 그 남대문 바로 남쪽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흥인 지문인데 그러면 흥인 다른 데를 다 보면은 현판은 옆으로 걸리는 법이 없어요. 위아래로 걸리지 옆으로 안 걸려요. 근데 흥인 지문만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남대문의 정식 명칭이 숭례문인 것을 아시잖아요. 근데 숭례문 글씨를 보면은 조금 이상한 글씨예요. 굉장히 좀 뾰족뾰족한 글씨라고. 그것도 저기 관악산의 화기를 억누르기 위해서 같이 서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광화문 얘기할 때 잘했습니다. 오케이. 복습. 사라 이름을 갈지자는 안 쓴다고 그러지만 갈지자 해놓고 위에다가 풀조를 쓰죠. 그 지초가 되지. 지초지가 김지미. 김지민은 그렇게 안 썼나? 우리 홍 먹었잖아. 욕 먹다는 홍주 데려와야지. 진도 홍주. 거기 몰라. 빠졌다. 몰라. 경련대 빠져. 경련한테 빠졌네. 근데 이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박정희 귀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 관장을 박정희가 불러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 한다. 내가 뒤에서 많이 도와주면 더 잘해봐라. 그럴 때 이제 힘을 북돋아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이제 쭉쭉쭉 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현재는 뭐 가지고 이제 이걸 운영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정희도 좀 지표를 내려놓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나라 이제 여러 그 사회 문제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이렇게 포스터 이렇게 같이 이것저것 막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저분해 상당히. 그래서 그냥 여기 5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아래 잠깐 내려갔다가 이렇게 둘러보고 다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옴니버스 짬뽕 여기서
여기서 중계 방송 해줄게. 뭐 3.1운동 태극기도 있고 이한열 열사도 있고. 왜? 시현이 너 가볼래? 왜? 고영식 엄마는 내려가면 올라올 생각해. 힘들지 않아? 여기도 있네. 그러네. 나 내려오면 못 올라와. 그거는 안 갈게. 엄마. 정말로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복림대군한테 이제 계속 바쳤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복림대군이 효정이 되고 나서도 계속 맛있는 김치를 이제 계속 제공을 하니까 너무 이제 고맙고 기특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를 이제 주려고 그랬대, 상을. 그랬는데 그 나인이 이제 흥덕이 그 나인이 절대로 그걸 안 받았어. 당연히 해야 될 걸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갸륵해서 이 낙산에 이 땅을 줬대. 농사 지으라고. 그래서 흥덕이 밭이 된 거예요. 줬는 거 치고 너무 적어가지고 아니 다 좋게 다. 요 뒤를 다 줬나? 아니 다 하겠지. 좋겠지. 그러니까 많이 줬겠지. 이거 하나 좋겠어. 텃밭 정도. 나는 맨 처음에 머리에서 볼 때가 흥덕 이발소가 여기 있나. 요거는 보니까 홍덕이 맞냐? 홍덕 이발이야, 홍덕 이발. 여기 짓고 있어요. 예? 아직 있어요. 집터. 지금 뭐가 짓고 있어요? 아 이거 흥덕이의 후손들이 뭘 심어놨다고? 흥덕이 후손들이 지금 와서 집을 아직도 저희 뭘 짓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어. 거기다 밭농사를. 뭘 심어놨노? 몰라. 지금 막 뭘 덮어놔가지고 홍덕 이발. 근데 조금 고중학적으로도 이상하다. 왜 낙산인 그러니까 좌에서 우로 썼냐 이거야 이거. 옛날에 우에서 잘 쓰지 않아요? 아니 김상욱 교수님 봐봐 이상한 점 없어? 이상한 점 없냐고. 청와대 아래. 저쪽 막 이나가는 저쪽 내려오면 청와대. 아쉽구나. 어디? 여기 낙산인 이유? 용봉? 아까 타락산에서 아까 타락산. 낙산이 되고 아니야. 한자에서 그때 딴짓 하고 있었나 봐. 그게 아니라 이 낙산정의 현판이 봐봐 이상해. 이상하다고? 글자가 아니 최근에 썼나 봐. 아 이렇게 돼 있다고? 아니 정상적으로 우리 옛날엔 다 오른쪽에서 왼쪽 쓰잖아. 이거를 나중에 복원하고 한바탕 나중에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악산 고역비 남산. 우악산 이남사들이나 우악산. 저기 보이는 거 저기 그 고각사를. 저기가 바깥으로 쭉 나 있는 길이 길 따라 4호선이 계속 있거든요. 그 길이 옛날 한양에서 주요 도로가 6개가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그때 이게 경운길이었죠. 경운길. 그래서 이 길 따라 쭉 가면 수유리, 부정부, 철원, 원산 해가지고 금강까지 갔어요. 경운길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삼남길, 영남길은 이제 남대문에서 시작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서대문에서는 이제 강압길로 이제 가는 거고. 하여튼 여기가 경흥, 금왕강의 경흥이라고 있죠. 거미타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로 가진 않은데 이제 일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아까 말씀하신 그 삼군부 통강 그게 있어요. 이쪽 가면.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아까 제가 말하는 그 숭인동 그 창신동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기서 해서 이제 이 길자를 쭉 내려가는데 이쪽 주위에 이 성곽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성곽마을. 성곽마을은 뭐냐면 성곽의 바로 옆에 이제 마을들이 생겨요. 마을을 영어로 하면 뭐죠?
빌리지는 그야말로 이게 조그만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성촌 같은 것도 있고 뭐 타운은 이제 상당히 그래 커진 거고 빌리지인데 그러니까 성곽 옆에 있는 빌리지. 그래서 지금 여기 가면 이제 장수 마을이라고 있어요. 뭐 거기 사는 사람이 꼭뭐 오래 살아서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 그리고 좀 더 아래 해안문 가까이 가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쪽이 삼선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쪽이 재개발을 하려다가 이제 지금 이제 스탑했어. 그냥 자기들 옛날식으로 살겠다. 그래서 여기가 삼선 6구역이었대요. 재개발할 때. 그래서 삼선 6, 6 그리고 9는 뭘까요? 9. 반경 100m 내 배지가 있습니다. 50m까지 접근 시 배지 배지 획득. 가는 더 가는데 그래서 반경 100m 내 배지가 있습니다. 50m까지 접근 시 배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반경 100m 내 배지가 있습니다. 50m까지 접근 시 그러니까 이 정벽을 바꿔서 보려면 이 나와야지 이렇게. 이거 알잖아. 이거 지금 이 돌멩이가 달라 돌멩이가. 안무는 보통 그렇게 위에 세우지 않아. 이렇게 달아서. 신하들하고 왕하고 짜가지고 안무는 표시를 안 하고 줬다고. 안무는 이제 이게 몰래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손이 포위당하면 이제 여기로 뭐 이제 믹사를 보내가지고 뭐 원본을 증언하고 그런 거니까. 자, 특별히 뭐 한양도성 뭐 얘기 저쪽 서대문 인왕산 가로도 했는데 하여튼 태조, 세종, 숙종, 수조 이렇게 걸쳐서 크게 이제 축조를 했고 갈수록 이 돌이 장방향이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네스코 거기 성과 한양도성을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이유는 너무 많이 개축을 했대. 중요한 이유예요. 중요한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거는 그 우리의 그 전략이라고 유네스코가 파악을 했대. 그게 뭐냐면 서울 지역에 이런 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걸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그걸 하나로 신청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각계격파를 한다고 해요. 이거 너희들 전략이냐고 했대.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남한산성은 이제 돼 있잖아. 예. 있잖아요. 근데 수원 이 화성도. 네, 수원 화성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원 화성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계획이 뭐냐면 이 한양 도성하고 탕춘대성하고 북한산성 있잖아요. 그거 세 개를 몰아서 지금 신청을 했대. 그래서 그거는 될 것 같다고 최근 그 전 서울 역사박물관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엔 탕춘대가 거기 상명대 있는데. 그거 합쳐가지고 지난번에 그럼 딴 데 가봤구나. 탕춘대성을 만든 이유는 이 한양 도성하고 이 북한산성하고 잇기 위해서 만들었대. 잇기 위해서. 북한산성. 그러니까 그걸 세트로 신청을 한 거야.
집은 아주 시원한 데다가 지어졌네. 여기 색깔이 변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이고 저건 이제 복원한 거고. 여기 막 이게 오리지널이고 시기가 다르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은 거 요까지는 이제 오리지널이고 조기는 가짜고 저 새로 복원한 거고.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어. 윗부분은 없었어. 그렇겠죠. 밑에 다 그냥 허물어지고 밑에 이거 아, 그러니까 지금 복원한 거야, 복원. 복원한 거. 이게 18.4km거든요. 이 한양도심 전체가. 근데 이거를 하루 동안 도는 놀이를 했대.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 밖으로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해야 과거를 듣는다든가 성공한다든가 그런 게 있었대. 하루 만에. 아니, 그러니까 과거 치면 떨어지는 거야. 많이 해야 되는데 18.4km 하루에. 아니, 그러니까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근데 순속놀이가 되게 인기였대요. 아, 과거를 묻는데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옛날에 황소 개구 현재 속도 3.8. 이 여기가 따지고 보면 성 밖이야, 밖에. 예전에 그 성 아니고 여기 밖이야.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한성. 성 밖. 너 사회 시간에 그 시험 보는데 나왔지? 경기 지역. 살기 때문에 더 좋았을 건데. 이게 또 표시한 거 아니야, 이거. 박자성서. 영동. 지역하고 책임자. 근데 그 실명제 하면서 공사비는 지급해서 공사비는 지급한 거야. 그 자재비는 줘도 응. 나머지 부대 비용 있죠. 응. 이거는 자체 조달이야. 세금을 따르고 때는 세금 제도가 이렇게 허가되지 않아가지고 군대를 가면 자기 먹을 거 치우고 남는 게 없네. 옛날에. 근데 이제 군대를 안 가면은 너무 많잖아 인력이. 그러면 이제 군부라고 천으로 받아. 옛날엔 천이 보니까. 기간 아니고 마포가 됐고 물물교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옷감이야. 인산 때문에. 그래. 거기쪽으로 그러니까 그거까지 못 내려온다고 그래가. 369, 369. 삼성동 6지구. 삼성 6구역이고 여기가 재개발 지역 이름으로 여기에 구릉이 있다고 그래서 재개발을 구제라는 그런 멋진 사람들도 여기 있네. 성곽마을이 다 그렇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획했구만. 장수마을도 그러네. 와, 진짜 잘. 와, 진짜 강화. 엄마 좋아. 예쁘지? 한지 여기 있는 데가 없고 왜 벤치 큰 언덕 한자로 큰 언덕인데 소치 비행이 우리가 보다가 큰 언덕을 비벼야 되겠구만. 네, 근데 큰 언덕도 아닌데 이와 옆에 있는 데가 대현동이거든요. 아, 그 기억하겠네. 이스턴 선. 응. 한국은행 같이 거의 동료 때문에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김대영 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고 은행에서 졸업한 후에도 자주 만나서 운동도 하고 해서 이 모임이 정말 유명한 모임이다. 명성대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 사단법인이 될 겁니다. 아니 이분이 할 거야. 이분이 법을 전공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저기 뭐야 그거 하는데 도사니까 앞으로 우리가 컬처클럽 사단법인으로 재탄생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이 되려면 문체부나 교육부나 그런데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구성들이 이게 좀 빵빵해야지 잘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맥 카드에서 아니, 사실 옛날에 그런 사단법인 뭐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좀 뭐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얘기가 다시 나왔으니까. 큐 운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 하는데 락 낙원이 따로 있나 당신은 바로 이곳 한천경계 좋은 이곳 당신과 함께라면 거기 당신이 누구야? 거기 당신이 거기는 당신 얘기야. 뭘 아니 영상했는데 왜? 나 다시 한번 해라. 네가 한번 대신 얼굴 열어 틀어라. 틀어. 진도 여행을 다녀온 소감을 공부합니다 하는 의미라서 그냥 그 내용은 그런데 그럼 우리가 운을 띄는 거야? 진하고? 우리 카드 11일에 그러면 저기 뭐야 운을 때 진도 여행 소감 보고 내가 찾았는데 아니 누가 알다고 줘요 줘 본인이 하게 진도 방문한다 하니 내심은 기대되네. 도도하게 흐르는 울돌목의 물결 속에 여행자의 애완고독 다시 한번 느껴지네. 행여나 들킬세라 뻥 뚫린 나의 마음. 소소하게 느껴보는 여행의 즐거움에 감사하고 고마웠게 생각되는 것들은 보석처럼 반짝이던 여러분의 배려허위 고맙다는 인사말을 이제 전합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조선 세조 때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 그 서거정이라고. 컬처클럽에서 서거정으로 박거정 부끄러운 얘기죠. 내가 이것도 사실 안 하려다가 앞에 쓴 사람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야 이거를 갖다 내가 산다는 게 뭐하다. 그래서 아니 내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마감 후국을 넣으면서 박 교수한테 이제 개인톡 넣어가지고 야 박 교수는 그냥 오행시를 하는 것이 더 멋있겠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8행시가 나와버렸어. 앞으로 박과정이라고 부르죠. 박과정. 경관 좋은데 정자에 가서 항상 시를 남겼대. 즉흥적으로 그걸 보고. 그래서 오늘 낙산정에 갔잖아요. 그래서 낙산정에다가 현판에다가 뭐 이제 하는 걸로 생각하고 또 나중에 시조를 쓰시더니 아니 내가 볼 때 저기 박 교수는 옛날에 그 태어났으면은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 이거 뭐 이제 예를 들어 과거라는 게 옛날에는 지지 있는 거 아니야? 제자 주면은 막 짓고 막 그러잖아. 과거에서는 아니 그 배틀을 하는 거야. 중국 사신이 오면 그 제일 잘한 사람이 딱 붙어서 배틀을 해. 서로 시가 지고 서거정이 그걸 진짜 잘했대. 그래서 중국 사신들이 다 입을 벌리고 그럴 정도. 그 우리 대표는 하여튼 박 교수니까 어디 가서 대회를 한번 청할까? 그러니까 그런 시 배틀, 오행시 배틀을 하든